최근 월가에서는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뜨거운 건 아무래도 증시 앞날과 관련된 비이성적 과열 논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빅테크의 마니아, 즉 광기가 끼었다는 경고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커버드 본드 같은 안전자산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극과 극으로 달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미국 증시가 노예 해방의 날을 맞아 하루 쉬어갔는데요. 특히 유럽 증시가 더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시장이 됐으니까요. 예. 영국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영란을 앞두고 있는데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인플레 타겟팅을 설정하는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2% 목표치에 도달했다. 이게 이제 뉴스가 되고 영란의 직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영국에서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다음 달 4일에 조기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책 일정상 이번 회의에서는 아마 금리가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예. 여름 휴가철을 감안한다면 8월이나 9월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본다면 인플레 목표치를 도달했는데 왜 주가는 영국도 그렇고 유럽 증시가 전부 떨어졌을까 하는 측면은 역시 이 분야는 일부에서 금리 6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하는 진단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그렇지 않고 유럽이 지금 정치적 혼란의 상태죠. 그렇죠. 난민이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민 문제라든가 이런 국수지 열방 때문에 정치적 혼란 때문에 우리가 한 며칠 전 방송에서는 1,000조 원이 날아갔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계산해 보면 EU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1,100조가 날아간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가 목표치 2% 도달 굉장히 큰 호재요. 예, 그렇죠.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정치적 혼란 때문에 떨어지는 소위 폴리코노미,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일단 미국 증시 시긴 했습니다는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극과 극으로 치닫는 익스트림 스포츠 아시죠? 그렇죠. 익스트림 투자 성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빅스 지수가 11에서 12대입니다.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는 12.30인데 이 수준 자체가 2017년 1월 이후에 최저 수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빅스 지수가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은 예. 위험 자산인 주식에 대해서 투자가 아주 치민다는 이런 게인데요. 다른 한편에서는 같이 가졌던 CNN FJ 지수, 공포 탐욕 지수와 빅스 지수가 빅스에 떨어지면 FJ 지수는 올라야 되는데요. 지금 어떠냐 하면 자, FJ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81입니다. 이 단계는 탐욕 단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42로 공포 단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성향을 나타내는 투자 성향의 가이드 지표인 이 두 지수로 본다면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거죠.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소위 익스트림 투자가 이렇게 되는데요. 예. 보통 극과 극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 마켓워치에 이런 쪽에 이렇게 나오죠. 이런 쪽에서 표시가 나서 뒤쪽에 그 배경 장면을 넣어드리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앞으로 뉴욕 증시에서 굉장히 화두가 될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은 Yes, we're in a stock market bubble. 우리는 지금 주식 버블 안에 있기는 하다. 그런데 No, it's not likely to end with a crash. 이게 붕괴로 끝이 날 것 같진 않다. 자, 간단하게 뭐 예고편 비슷하게 좀 살펴봤고요. 네네. 자, 미국 증시가 워낙 뜨거워서 그런지 지금 경고음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만 해도 JP 모건, 뭐 CFRA 다양한 기관들이 이 빅테크를 경계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 증시에 올라가는 또 이게 종전의 잣대에서 PER이든가 PBR 잣대에서 굉장히 지금 높은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가의 거품을 그걸 얘기할 때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이런 논쟁을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이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기 때문에 영어 표현을 드리겠습니다는 예. 이 표현은 1962년 앨런 그린스펀이 언급했습니다. 이 앨런 그린스펀이 그때 당시에 펄어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예. 이 비이성적 과열이다 이런 발언을 한 이후에 미국 주가가 20% 정도 급락됐던 사안이거든요. 이게 크래시에 해당되겠죠. 예. 근데 사실 그
그 이후에 이렇게 이거보다 더 한 단계 진전된 것이 2020년에 이 매니아라는 용어를 폴 크루만 교수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자막에 돌아가서 예. 매니아를 보면 2020년에 폴 크루만 교수가 처음 사용한 건데요. 지금 보면 뭐 방탄소년단 매니아, 뉴진스 매니아 그런 개념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조건 대거 증시에서는 악재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환상 때문에 그냥 인기가 치솟는 분위기죠. 엔비디아라든가 빅테크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 거를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최근에 그 주식 투자 이렇게 분위기 보면 사실 엔비디아 빅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악재가 나온다 해도 악재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치미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특히 한국 투자가들이 뉴욕에서 심하다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밖에 없다. 오늘 그 우리 방송을 맡고 있은 서 작가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친인 70대 되신 분이 딸에게 대해서 40대 정도 되는데요. 엔비디아도 모르고 뭐 했느냐 하는 이런 쪽의 예. 말씀을 해서 오늘 아주 적절한 표현을 저한테 가르쳐 줬는데요. 그게 매니아다. 엔비디아 매니아, 테슬라 매니아, 미국의 빅테크 매니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JP 모건이 기술주에 대한 거품 얘기를 했습니다는 최근에 S&P 목표가대로 한번 이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매니아, 광기 이렇게 해서 이것을 충시하는 에비콘, IS 같은 경우는 S&P 목표치가 한 6천 정도 간달이 있고 그렇죠. 오늘 그 거품 경계 발언을 했던 JP 모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200을 그대로 고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조차도 사실 향후 주가에 대해서 거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눠지는 분위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증시 움직임을 보면요, 이제 포모족까지 가세하면서 정말 오르는 종목만 더 오르고 특히 엔비디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비이성적 과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내 증시도 오르는 종목만 가죠. 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는 종목만 가기 때문에 사실 이 논의가 굉장히 종목 자체로 보면 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차별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지수 가지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뭐냐, 이 머니 일루전, 화폐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태지 환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환상 속의 그대라는 표현으로 바꿨는데요. 우리 이제 서 작가께서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머니 일루전, 거시경제학에서 많이 나오는 머니 일루전은 무슨 현상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주가가 5%입니다. 물가가 제로입니다. 예. 그럼 실질 주가가 5%가 되겠죠. 네, 주가가 10%입니다. 물가가 5%입니다. 그러면 실질 주가 5%입니다. 실질 주가는 같습니다. 구매력 기준의 주가 수준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태지 이런 아이돌의 이상이 이 춤추는 모습이 극에 달할수록 더 높아질수록 관중석은 더 박수가 많이 치죠. 그게 뭐냐? 전형적으로 경제학에서는 머니 일루전 그리고 이걸 이제 시청자분한테는 서태지 환상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매니아 계층에서는 자 후자에 민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춤추도 과격하게 쳐야 그렇죠. 사실 그 박수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성을 과도하게 치면 뭐냐 서태지 이런 분들이 과도하게 하면 이성을 잃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콘서트 분위기가 아주 열기가 도달하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악재가 나오더라도 이 서태지 환상이 거였을 때는 무조건 춤 동작, 아무 춤 동작이나 열광하기 때문에 사실 포머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포머족에 대해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주식이 좀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성을 갖고 있으신 뭐 이렇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는 정상적인 투자가라면 지금 주가 수익이 높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죠. 예. 근데 비이성적 과열이지 않습니까? 과열이지 않습니까? 매니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서태지가 이게 춤의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가더라도 환상이 져져 있으니까 거기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주식을 끝까지 끝에 계층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통 이 포머족이다 해서 영화처럼 fear of missing이라는 표현을 잘 아실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권사도 어제 객장을 갔다 보니까요 어떤 그 고객들한테 엔비디아 지금 사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옳은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건의하는 시각도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선 다들 그러신 게 아닙니다는 모친께서 40대의 딸에게 엔비디아 모르고 뭐 했느냐.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 투자자 건의할 때는 엔비디아 지금 사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마지막에 그 포머족들이 한국에서도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나오기 예, 시작하죠. 네네. 언론에서 포머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비이성적 과열을 이렇게 서태지에 비유를 하니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이런 비이성적 과열,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뭐 수차례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네, 수차례 반복됐죠. 예.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것은 1990년 앨런 그리스번이 처음 얘기했다 하는데 이게 많이 거론된 것은 금융위기 이후 때입니다. 돈을 그냥 많이 푸다 보니까 실물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실물경제에서 펄이든가 PBR 관계없이 리먼 사태에 돈을 들이부다 보니까 주가가 예. 올라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2012년 이후서부터 10차례에 걸쳐서 증시 거품 논쟁, 비이성적 과열 논쟁이 일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융위기의 비전동적 정책, 금리를 마이너스로 하고 금리를 제로로 하고 돈을 그냥 양적 완화다 이렇게 해서 비전통적 정책으로 실물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그냥 돈을 세리 불 때 이와 같은 주가가 올라갈 때 단골면처럼 등장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보통 이제 용어 자체가 자꾸 비이성적 과열을 나왔는데요. 이게 주가가 더 올라? 그러면 더 자극적인 용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매니아 광기란 용어가 나온 예.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니아 광기란 용어는 비이성적 과열의 연장성 차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은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는 시청자분들 아직도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 이 방송의 과거 데이터를 봤더니 방송도 해드렸더라고요. 이때 체커랑 빌그로스는 프레시 크래시, 여기는 이제 뒤에는 크래시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예. 프레시 크래시 아주 급락한다. 몇 프로? 50% 급락한다. 지금 그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도 아주 뭐 예, 엄청 90% 90% 이상 예. 떨어진다는 시각이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그때 당시 빌그로스가 주장했다. 근데 투자에 고려하는 워렌 버핏은 아주 조용한 그 흐름에 이렇게 웃으시면서 주가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버핏이 케어성을 거뒀던 만큼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2018년 얘기를 했습니다는 2012년에 10차례 걸친 비이성적 과열 논쟁에서 이렇게 보면 궁극적으로 상승적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비이성적 과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2008년에 이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종전과는 다른 견해를 발표해서 이 주가 상승을 부추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1996년에 앨런 그리스번이 이렇게 비이성적 과열을 처음 얘기했고요. 요게 2018년에 사실 투자의 군인 채권왕의 빌그로스와 예. 그다음에 워렌 버핏 간에 이렇게 논쟁이 있을 때 비이성적 과열을 처음 얘기했던 앨런 그리스번은 자, 그로부터 10년, 2018년에는 다른 각도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그때 과열이 있을 때 1990년 상황과는 다르다. 예. 왜 그럴까? 2018년 주가에는 채권왕 빌그로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비이성적 과열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2009년 이후에 1990년, 96년 이후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버냉키 의장이 사실 통화정책에 돈을 아주 세리 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의 관할 대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앨런 그리스번이 내가 있을 때는 실물경제권만 생각했다.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이것을 뭐냐? 그린스펀 독트린이다. 통화정책을 할 때는 실물경제권만 감안한다 하는 것이 사실 그린스펀 독트린이다. 예. 근데 금융위기 당시 이후에는 돈을 많이 부었으니까 그 돈 규모가 실물에 비해서 3대 1 정도 커졌거든요. 그리고 경제에서 보면 자, 이 금융이 실물에 following industry 뒤따라는 게 아니라 금융이 금융이 실물에 비해서 leading industry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린스펀 그 입장에서는 1996년 상황과 다르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이 버냉키 독트린이라는 것은 금융이 실물로 우위에 있을 때는 어떠냐? 주식과 자산시장까지 여건을 감안해야 되는 것이 통화정책이다.
그래서 이것을 버냉키 독트린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실물 경제관만 감안해서 주가의 고평가 저평가는 PER 지표, PBR 지표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PER, PBR 지표는 재무제표상에 주가의 적정 가치 주비 대비해서 밸류 대비해서 주가가 낮느냐 높느냐, 낮으면 저표, 높으면 고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금융이 실물보다 우위에 있고 3대 정도 크가 있을 때는 PER이라든가 PBR 지표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향후의 미래에 대해서 보는 PSR 지표, Sales Ratio 같은 Price Sales Ratio라든가 PPR 지표, Price Patent Ratio라든가 예. Price to Dream Ratio 같은 이런 새로운 지표들이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시청자분께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린스펀 독트린 그리고 버냉키 독트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이 증시 과열을 놓고 봤을 때 이 두 가지 이론을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네. 최근에 보면 어느 이제 뭐 전문가라는 사람이 예. 이렇게 해서 금리가 인하되면 사실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쪽으로 방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과거 그린스펀 독트린 당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가가 실물 경제 여건에 반영한다. 그래서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 여건만 감안한다. 이게 그린스펀 독트린이죠. 현 예. 주가 수준 PER과 PBR을 볼 때는 비이성적 과열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실물 경제 여건을 감안한다. 이것만 감안한다면 금리 인하라는 요 시그널은 뭘까? 결국 실물 경제가 침체라는 것을 중앙은행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니냐. 그때는 예.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996년에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린스폰 의장이 비이성적 그러니까 주가가 20%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논리대로 최근에 엔비디아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의 빅테크 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걸 한번 본다면 자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다들 예상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라든가 미국의 그 빅테크 한국의 SK라든가 이런 거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실물 경제 침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주가가 좋은 것이 뭐냐.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거로 예상되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마지막 향연이다. 최후의 만천이다. 예. 이렇게까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상황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버냉키 독트린이지 않습니까? 이 비이성적 과열에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자, 디스미트 인플레가 이제 영국에서는 타겟 잡혔습니다. 물가가 잡혔으니까 금리를 내리게 되겠죠. 펀더멘탈 지금 괜찮죠. 세계 경제 올해 작년에도 3.2%, 올해도 3.2%, 내년에 3.2% 아주 좋지 않습니까? 노랜딩. 실물 경제 여건인 상태. 왜 금리가 떨어지느냐?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 사이즈에서 머니 일루전에 물가를 안정된다 하는 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지금 기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뭐냐? 사실 과거 관점에 젖어서 과거에 금리가 떨어지면 지금 빅테크, 엔비디아라든가 주가가 떨어집니다. 지금 마지막 즐기세요? 이런 표현이 나온 게 아는데 지금은 뭐냐? 통화정책이 몇 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버냉키 독트린으로. 이럴 때는 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의 빅테크 업종, SK 하이닉스, 삼성의 전자 이런 것이 퍼상으로 고평가됐다 하더라도 최후의 만찬이 되진 않는 거죠. 예. 그러면 세계 중앙은행격인 파월은 어떤 관점에서 지금 통화 정책을 관할할까? 실물 경제효과만 감안하는 그린스펀 독트린을 할까? 자산 시장을 감안한 금융 사이드의 힘을 감안한 이건 버냉키 독트린을 할까? 파월은 버냉키 독트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금리 인하되면 주가가 앞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질 만 남았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즐기세요. 이런 표현은 상당히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높이도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는 만족 못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신흥국 정크본더에까지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게 극단적인 안전 투자인데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우리가 보면 주식 투자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아니라 좀 이렇게 돈을 버셨으면 좀 그건 만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 이렇게 유틸리티 측면에서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홍행거에서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부를 탄성에 추가적인 음식으로 오면 음식에 대해서 이 효용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수학 체감의 그렇죠. 법칙이거든요. 근데 지금 돈 버는 데 있어서는 돈을 벌면 벌수록 좀 이렇게 만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히려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수학 체증의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똑같은 상승폭이라 하더라도
베이스 이펙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투자 수단을 가는 겁니다. 이게 신흥국 정크 펀드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세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중국이거든요.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정크 펀드가 가장 많은 것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정크 펀드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중국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런 중국의 정크 펀드까지 손대는 모습인데요. 지금 정크 펀드를 운영하는 게 정크 본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예. 정크 펀드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게 정크 펀드입니다. 예. 그러면 극단적인 위험자산 추지하는 이게 펀드 투자 주체가 투자 대상에서 직관적인 가장 위험한 정크 본드 운영 주체는 펀드고요. 그다음에 투자 대상은 본드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떠냐? 정크 펀드가 정크 본드를 매입하는 극단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가 극단적인 투자 수단에 해당되는 위험 자산에는 정크 펀드를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그게 익스트림 투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근데 과거에 보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는 항상 위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버블 논쟁이 이렇게 거세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 커버드 본드 같이 가장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결론과 함께 맺어주시죠. 네, 사실 이렇게 위험 자산에 대해서 아주 극에 달하는 정크 본드를 선호하는 이런 단계를 갖습니다는 예. 다른 앞에 있어서는 일반 정상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FGI 지수가 작년에 탐욕 지수에서 지금 42로 공포 단계로 떨어져서 이에 맞게끔 투자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개인용 국제 투자가 사실 기획재에서 야심차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는 흥행 실패한 거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개 국채가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지금 미개 국채는 부채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국채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20년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면 이게 금융 상품 선정할 때 물가 상승률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예. 20년 후에 내가 지금 투자했던 것이 배가 된다. 이것만 왜 강조합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야지. 화폐는 그렇죠. 구매력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투자 수익에서 누리겠습니다는 지금 20년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2년 만에 작년에 239% 올해 180% 오는데요. 국채가 보이겠습니까? 다른 각도로 기획제조도 판매를 해있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강장 쇼트닝 현상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안전한 자산이 미국채가 아니다 하는 측에서 이 커버드 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커버드 펀드는 트리플 A를 대상으로 하는 담보인데요. 이건 사실 옛날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프로이선에서부터 이게 자막이 이제 빨리 들어가가지고 방송을 빨리 끌어내라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이 펀드가 얼만큼 이렇게 안전하냐면요. 예. 발행하고 나서 거의 전자막 좀 돌려주시죠. 간단히 뒤쪽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전자막 좀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돌려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발행 이후에 250년 동안 디폴트 된 거 한 건도 없습니다. 미국의 국채는 디폴트 위험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전자산의 극에 당하는 안전자산이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까? 극에 나오는 위험자산, 정크펀드까지 예. 그리고 극에 달하는 안정자산, 커버드 펀드라면 시청자분께서는 사실 가장 균형의 미학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경제신문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캐디라는 상품에 관련돼서 ETF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정은 사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균형의 미학을 갖춘 요 KDI 관련된 ETF 상품들이 지금 인기가 있는데 이런 상품들이 대변층 지금에 맞는데 가장 적절한 투자 대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